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46만 18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만 9,550명, 완치 129만 790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백신 접종자 수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230만 1978명이 접종 완료하였으며 1회 접종자 수는 553만 3,37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백신 접종에 긍정적이며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해당 백신 접종을 미뤘던 인도네시아가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혈전 발생의 위험성보다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럽의약품청의 안전성임시위원회는 해당 백신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백신 공동구매 배분기구 코백스를 통해 총 1,170만 회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기로 하고 이번 달에 1차로 111만여 회분을 수송받았습니다. 제넥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백신 중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임상시험을 추진합니다. 제넥신은 인도네시아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GX19N에 대한 글로벌 임상 233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상시험은 인도네시아에서 1,000명을 비롯해 다국가에서 총 3만 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제넥신은 임상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상 2상과 3상을 한꺼번에 진행해 안전성과 면역 완성 및 방어 효능까지 한 번에 검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넥신 관계자는 GX19N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항원과 변이체에도 대응 가능한 차세대 백신이라며 이번 임상을 통해 해당 백신이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걸 증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금식을 깨지 않는다는 이슬람 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금식으로 인해 신체가 약해진 상태라면 밤에 접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마단은 무슬림의 5대 종교적 의무 중 하나로 30일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해야 합니다. 올해 라마단은 4월 13일께부터 시작돼 5월 13일이나 14일에 느바란 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슬람법 해석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 2018년에 풍진과 홍역 백신에 돼지로부터 추출된 젤라틴 성분이 있어서 무슬림들이 접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화상 성명을 통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국왕과 신속히 회담을 열어 미얀마 위기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얀마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폭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미얀마의 쿠데타 발생 초기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아세안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지만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을 내세우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 회복, 백신, 정책들의 시너지 효과 등에 힘입어 2월 인도네시아 경제 지표가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정밀금속, 의약품, 전기기계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술라웨시 말루코, 파푸아 자바, 수마트라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중앙은행 이사회가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의 백신 가속 접종과 보건 프로토콜에 힘입어 사회 질서가 회복되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먼저 시너지 효과가 많은 자동차, 부동산, 음식료 등 안전한 분야부터 개방하고 재정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 집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은행 여신을 확대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신뢰를 회복하고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이러한 경제정책이 잘 실행될 때 올해 경제성장은 4.3%에서 5.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초로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중 마지막 함인 3번 함도 성공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모두 인도하였습니다. 알루고로로 명명된 해당 잠수함 인도식은 수라바야에서 진행되었으며, 인도식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 청장, 박대성 대사,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부사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한 장보고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 수출형 잠수함으로 전장 61m, 1,400톤급 규모입니다. 잠수함은 모두 옥포조선소에서 블록 형태로 건조한 후 대우조선해양의 기술 지원 아래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에서 최종 조립 및 시운전 완료 후 인도되었으며, 향후 30년간 인도네시아 해상안보 및 영해수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인도네시아 잠수함 참정비 사업과 2017년 잠수함 초도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실력을 인정받아 2018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참정비 사업도 추가로 수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수도권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96개 지역에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물관리기관인 뉴욕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달간 자카르타 수도권의 196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월 20일 새벽에 내린 비가 가장 큰 홍수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홍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남부 자카르타와 서부 자카르타였습니다. 뉴욕관리청장은 홍수의 원인은 배수 시스템 부족과 오작동, 제방 붕괴, 조수 침수 등으로 볼 수 있다며, 홍수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자카르타 북부 해안의 제방 건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카르타 북부에는 상당한 지반 침하가 발생한 상태라며, 해안 제방 건설 외에도 나무 심기와 저수지 건설 등 다양한 홍수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혼다 스즈키 미쓰비시가 향후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 최소 12억 불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혼다 자동차는 2024년까지 5조 2천억 루피아를 투자하여 인도네시아로 생산 설비를 이전할 예정이며, 전기를 기반으로 한 신차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과 완성차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산 혼다 자동차 부품들은 9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향후 31개국으로 수출을 넓히겠다고 약속했으며, 또한 31개국에 수출되는 부품은 신형 모델로 인도네시아에서만 생산될 것이라고 산업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스즈키 자동차도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에 1조 2천억 루피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미쓰비시 자동차도 향후 4년간 11조 2천억 루피아를 투자하여 전기차 생산 능력 증설과 수출 대상국 확대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의 이번 투자는 조코이 대통령이 최근 강력히 추진하는 전기차 전략을 위한 조치로 2024년까지 2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던 선두 기업 도요타에 이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부 자카르타 빤조란 지역에서 주민들과 어용자치회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주민 2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합법적 토지 소유권자인 석유공사와 해당 토지를 장기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그 이유였는데, 국영 석유공사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빤조란 주민협의회 대표는 충돌이 발생한 날 자치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 골목 입구와 뒷문 등 접근 도를 차단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본 주민들이 몰려나와 자치회 사람들에게 돌아가라며 위협했고, 내친 김에 자치회가 장악하고 있는 마을 안쪽 지역도 주민들에게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뻐르따미나 측은 주민대표와 경찰 입회하에 정식 협상을 요구했지만, 빤조란 주민대표는 이전에도 협상을 할 때마다 마지막엔 늘 보상금 수락 서류에 서명하라는 강요와 협박으로 끝나곤 했다며 정식 협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무산된 후에도 경찰과 자치회 측 사람들이 마을 경내를 떠나지 않았고,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결국 밤 10시경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주민대표에 따르면 자치회 측이 먼저 주민들을 도발하며 돌을 던졌고 결국 패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피신시킨 임시치료소에도 최루탄이 날아들어왔고, 상황이 악화되자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에 앰뷸런스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넣었으나 이에 응하는 곳이 없었으며, 임시치료소에 와서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모든 접근로를 경찰들이 막고 있어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는 경찰과 해당 기업에
법무팀장에게 각각 이 사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해명이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